안녕하세요. 랜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63% 상승했고 나스닥이 1.23%, S&P 500이 1.02%, 러셀이 1.45%로서 러셀하고 나스닥하고 좀 많이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2시경 정도 돼서 주가가 그때부터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 아무래도 이란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기로 협상을 원한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때부터 좀 주가가 또 다시금 반등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기보다는 협상으로 좀 가까이 가는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라든지 유가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이 있죠. 이런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주가가 한 주 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에 따른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모리 쪽은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대형주는 막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 없었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일어났다. 마소만 좀 많이 움직였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금융주는 골드만삭스만 다른 것보다는 좀 실적이 조금 그랬고, 나머지는 일단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좀 빠졌던 종목들에게다가 올라오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장에도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즉 말해서 다우 종목들 있죠. 유틸리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좀 쉬는 장이었고 나머지 장들은 좀 올라가는 장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죠. 즉 말해서 기술주가 밸류에이션이 20배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러셀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크리도가 좀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은 뭐 12%는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추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런 거 인해서 좀 많이 갔던 거의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갔고 그래서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많이 갔던 것이 러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1.89%, 그 다음 파이낸셜 금융이 1.54를 이끌었고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0.9%.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갈 때는 아무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기순환주 중심으로. 빠졌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것들로 빠졌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9개 정도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선물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 일단 올라서고 있죠. 거의 다 V자 반등이 됐다는 겁니다. 내려갔던 폭도 이제 별로 없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시장 자체는 뉴스에다가 의미하지 않고 주가는 달리고 있다. 내려왔던 것이 뭐 1.7%밖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식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 있죠. 자, 하락 추세를 일단 멀리 하면서 다시금 돌파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 위에서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우 역시도 200일선 위에 올라섰고,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가 200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러셀도 마찬가지고, 러셀은 뭐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세에서 또 더 잘 가고 있는 것은 러셀이 조금 더 강력하게 가고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UK 오일 같은 경우는 4.35% 정도 상승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아침장에는 한 10%까지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트럼프가 일단 협상은 결렬됐지만 아직까지도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 트루 소셜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조금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단번에 일단은 결판은 안 됐지만 차츰차츰 갈수록 아무래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죠. US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6%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가 지금 이제 $100 이하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년물 금리 역시도 지금 이제 0.56% 하락한 4.31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달러 지수 역시도 좀 많이 내려왔죠. 0.31% 하락한 98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 지수가. 그 다음 빅스 지수도 이제는 20 밑에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들어가고 있죠. 좀 올라왔다가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씩은 안정을 좀 되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역시도 일단 하락의 세를 갖다 완전히 다 지금 이제 돌파하면서 다시금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온기가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투자협회에서 나타났던 자료인데 요번에 이란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갔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자, 그 자체가 한 42.3%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 자체가 변함이 없었으니까 손실폭이 없다.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조금 더 포지션을 갖다가 늘렸고 아무래도 새 포지션을 좀 샀다는 것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도 25%나 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그 60% 이상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에 큰 변함 없이 주가의 상승을 지금 이제 맛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단지 일단 에코티 지금 익스포저를 이렇게 노출을 갖다 좀 줄였던 거 있죠. 그래서 스탁을 팔고 저는 캐시를 갖다 조금 더 증가시키니까 한 15%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충 보시면은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요거는 소프트웨어하고 세마이컨덕터 페어 트레이드 한 겁니다. 그 주가 연동한 거죠. 반도체 지수하고 같이 한 건데 지금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내려왔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의 트루소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 해군 함정 158척이 완전히 파괴돼서 해제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은 것들이 그들의 고속 공격함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함정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큰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함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선을 접근한다면은 우리는 해상에서 마약 밀전선을 검거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즉시 제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는 것들이 어디냐면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호르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써서 자기가 좀 마음이 나타난 것을 걸러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 결론 호르무즈를 빨리 열으라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지금 핵무기가 아니고 호르무즈다. 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그런 선박은 34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선박 수까지 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그런 해협의 폐쇄 조치가 시작된 후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선박의 수를 잴 만큼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론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스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기름값에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어느 정도 돼서 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이것도 봉쇄 조치를 해서 이렇게 막은 이유도 결론적으로 이란 배가 못 나가게 하겠죠. 못 나가면은 아무래도 중국으로 가기 힘들겠고,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여기다가 이란에다가 압박을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가스값, 즉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JP모건에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지금이 좀 분할 매수할 때다. 떨어질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트럼프가 이란의 항구 봉쇄 조치가 발효됐지만 증시는 긴장 고조 우려를 갖다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증시 자체는 이미 뉴스에 일단 반응하지 않고 기업의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미래를 보면서 6개월 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은 일단 어느 정도는 그때 되면 끝나지 않겠는가 그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업의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장중에 최고치를 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 그렇게 밝히면서 증시가 장중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 일단 회담 결렬된 것 자체가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오해가 되고 있지만은 더 광범위한 조치에 비하면 좀 제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 자, 그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이 있었고, 자, 그다음 오후 거래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지난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란과 미국이 2주간에 희석될 휴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장 큰 움직임은 아무래도 양측이 당분간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강도의 전쟁으로는 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 여기가 일단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중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있죠.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도움이 됐을 때가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적법한 사람들, 적정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협상이지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이미 일단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겠고, 자, 만약에 국지전이라든지 갑자기 무슨 큰 폭의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측의 합의 부재에 기반한 새로운 현상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전쟁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고, 그다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되 중요한 해협을 통행료 진수와 함께 해서 개방할 것이다. 이것이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이 되고 있는데, 자, 물론 지금 통행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해협이 통과되면서 유가는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인데, 트럼프도 이걸 다 계속해서 길게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원하는 건 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관론을 갖다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점점 더 당혹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 증시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발표하고 주말 동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위험을 간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 그와 더불어서 향후 반등 기회를 놓칠까봐 우려하는 그런 반영,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하락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본다면 투자자들이 분쟁 종식 후에 상승 여력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물론 시장은 빠른 상승세를 갖다가 가능하고 있지만 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가는 계속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일단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질 때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교착 상태 자체가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출구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과거의 분쟁에서처럼 몇 주 안에 해결되기보다는 적당히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가 월요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 외 항구로 향하기 위해서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은 막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란에서 오는 것들 다 막아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지금 열어라.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조만간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교착 상태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줄다리기가 당대 좀 심하겠죠. 그래서 4월달 한 달은 또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정책 공방이라든지 관련된 급격한 긴장 고조가 결국은 협상이라든지 완화로 이어지는 것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론 타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일부 분석가들은 근본적인 상황을 볼 때 장기적인 혼란이 예상이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온화한 결말을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수십 년에 걸친 외교적인 실패 이유로 인해서 신속한 돌파구 마련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있고, 이슬람아바드에서 진행된 회담의 실패를 통해서 장기적인 분쟁, 전 세계의 석유라든지 전형가스의 재고의 추가 감소, 그리고 새로운 정상의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상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4월 말 정도 되면은 좀 끝나지 않겠는가. 그 이상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말까지가 60일이죠. 60일이 끝나는 시간이 4월 28일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단독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막 꺾여가지고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무래도 낙관론에 대해서 주요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업 자체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은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이 얼마만큼 주가와 유가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뛰어올라도 가이던스가 일단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란과의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단 여전히 시장이 호조로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망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가계라든지 기업의 재무 건전성, 그다음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자, 거기다가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호재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견고한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강력한 기업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순수료 관세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관세 체제를 더해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주가는 상승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 초반에 있어서 하락세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것도 맞는 말이고, 그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본다면은 갈등 해결이 실패하고 전쟁이 확대될 때, 메가캡이라든지 대형주 기업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부재할 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급등할 때, 이럴 때 말고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사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땐 소형주와 기술주, 경기 순환주 등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M7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M7이 일단 유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테슬라 외에는 P 레이쇼 자체가 20에서 29배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불과 몇 주 만에 예상 주당 순이익 자체가 40배에서 20배로 하락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챗GPT가 출시되었을 때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메타는 AI 덕분에 광고 클릭률이 3.5% 정도 증가되었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6,90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약속하고 있죠.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AWAI 매출 자체가 연간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역시도 2027년도까지 블랙웰이라든지 베라루빈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주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 자, 엔트로픽은 3,8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지니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1,400%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AI 경제는 기술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본 투입의 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가 순전히 어떤 투기적이었던 시기보다 낮은 가격으로서 그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지표 한번 보시면 포월드 P 레이쇼 있죠. 그래서 S&P 500하고 S&P 500의 IT 있죠. 똑같이 20배수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40배수에서 20배수. 이 정도까지 됐던 것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놓고 나면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을 때부터는 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기 이건 고성장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자체 평가가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건 러셀 1000을 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건데 자, 2015년도 10월달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출의 성장이 있죠. 컨센서스 매출의 성장에 따른 지금 이제 P 레이쇼 있죠. 요거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자,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저평가되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룰 오브 10이 있죠. 매년 10% 이상씩 매출의 성장이 있는 그런 주식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스탁 역시도 지금 딜레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한 27배수 정도 받으면서 45%나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일단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JP모건의 다른 보고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계속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의 상황이 2022년과는 아주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질 때마다 매수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JP모건의 전략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투자 기간을 가진 그런 투자자라면 주가 약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까지 말까지 아무래도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락에 휩쓸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제약 요인들이 대대로 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갈등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매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좀 길게 본다면은 이런 때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 자체를 본다면 2022년도 시장과는 전반적인 약세 시기와는 다르다. 지금 약세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이 없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덜 심하다.
자, 또한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단지 유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화에 민감한 장기 자산을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수치적으로 볼 것 같으면 2022년도 있죠. 요때 US CPI입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9.1%나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CPI가 엄청났죠. 지금 2.4니까 그때 어차피 안 되고, 콜 CPI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인데 그때는 6.6까지 뛰었다는 거겠죠. 하이크를 나타내면서 이게는 하이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때하고는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웨이지 있죠. 임금 상승률 자체도 좀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고, 얘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입장이 있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ISM 제조업 지수 있죠. 지금 52.7이고 여기는 57.4인데 여기 내려가는 중에 있었고 지금은 올라가는 중에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다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의 가스 프라이스를 본다면 여기는 108% 올라갔는데 여기는 389%나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ECB 뭐 팔러시라든지 아니면 페드의 팔러시 이런 것들도 3.75 되고 있죠. 지금 이제 페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는 스타트가 0.25%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금리를 갖다가 상승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때하고는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때 시기하고 이때 시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이때 시기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등이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 발발 직전까지는 전 세계 시장의 거래 패턴 자체를 본다면 국제 시장에 대한 그런 뚜렷한 편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신흥 시장이라든지 이머징 마켓 이런 시장에서는 성장주보다는 소형주와 가치주를 갖다가 선호한 투자 스타일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군사적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강화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 어떤 지난 6주간의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S&P 500들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있죠. 이런 것들의 전망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요. 당분간 역전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ISM 제조업 지수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52.3, 50을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유로존의 EPS 성장률 역시도 올해 18.2%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주가는 잘 꺾이지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의 EPS에 지금 이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간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EPS 추정치가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는 항상 EPS 함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업을 보실 때 가장 일단 보셔야 될 것이 기업의 이익이죠. 다른 거는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어닝 퍼 쉐어이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주식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P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이제 팔란티에처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가 지금 이제 가야 되니까, 이익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자체는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보고서에는 지금 시티그룹의 경제 서프라이 지수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할 수 있지만은 중앙은행은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겠죠. 또한 위기 이전까지는 국제정시가 미정시 대비해서 11% 정도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JP모건 보고서에서는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강점이 조금씩은 약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JP모건은 신흥시장의 기업 가치가 선진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34%나 저평가되어 있고, MSCI 유럽 지수 역시도 예상 수익이 14배에 불과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19.5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가 조금 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분산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한국장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 그래서 분산해서 하시는 거는 가능한데, 그래도 미국 지수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거는 골드만삭스의 CAI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자체는 37개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가지고 나타냈던 경제 모멘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뉴팩처도 있고 뭐 하우징, 컨슈머, 레이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근데 2월에 2.7%에서 지금은 3%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12월 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최고의 기록치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 주가가 한 14%가 급등했는데, 자, 이거는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한 4배 달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코어 ISS는 이런 것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 자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엔트로픽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엔트로픽이 또 상승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마존의 트레니움의 칩을 갖다 이용해서 엔트로픽의 새로운 마토스 모델을 갖다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아마존의 실적 향상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 결론은 일단 아마존의 칩 덕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아마존 주가는 미토스의 모델 관련해 소식이 처음 유출된 다음 날인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종가까지 거의 20%가 급등했다. 미토스 때문에 급등했는데 이것이 아마존의 칩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특별히 엔트로픽사가 인공지능의 시스템 미토스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시스템 이런 데서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버그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해커라든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모델을 악용할 경우에는 인터넷 인프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제기가 됐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지금 이제 아마존의 칩이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가 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엠트로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존의 트레니움 칩을 갖다 사용해서 미토스를 갖다 훈련시켰다. 자,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술과 미디어의 통신 분석가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일단 시사하고 있죠. 자, 물론 또 다른 인류공학의 AI 모델인 오프스가 트레늄에서 훈련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크게 논쟁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토스와 같은 모델이 N-1 세대에서 트레늄 하드웨어에서도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AWS의 CEO가 말하고 이렇길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엔트로픽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 출시된 모든 모델은 트레늄에서 학습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 그래서 미토스 개발에 대해서 트레늄 칩을 갖다 사용한 것은 아마존 칩 제품이 투자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품의 검증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제품이 검증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트레늄2 자체가 마이토스의 학습을 갖다 지원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다면 아마존의 트레늄 제품 자체는 GPU 기반의 인스턴트보다도 아무래도 30-40%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소매 광고 부분의 성장과 플러스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트레늄 칩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투자가들이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작년 9월 당시에 유리한 판독점에 지금 이제 판결 이후에 투자자들이 알파벳의 검색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우려를 했죠. 그런 것들의 패자가 아닌 AI 성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주가가 5개월 동안 60% 이상 급등을 했다. 자, 그렇다면 에버코어가 지금 이제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식의 형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해를 등급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285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토스가 이 정도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더욱더 많이 이렇게 촉매가 되고 있다면은 이제부터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엔트로픽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엔트로픽이 우리가 일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 비상장인 엔트로픽에 일단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다. 자, 그 어떤 주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의 기업 공개를 간절히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줌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 자체를 본다면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20억 달러에서 한 40억 달러에 달하는 엔트로픽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에 투자하고 싶다면 상장 기업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로는 클로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는 사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엔트로픽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덩달아 갈 수 있는 것이 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최근에 줌이 엔트로픽에 IPO를 할 경우에 상당한 상승 여력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줌이 엔트로픽에 투자한 비중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11억 달러에서 34억 달러에 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공개 시장에서 지금 평가된 엔트로픽에 3,500억 달러 정도 있죠.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보다 한 6에서 15%, 17% 정도가 높은 가격에 IPO를 주주할 경우에는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중에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에 대신해서는 투자할 만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